자, 여러분들 모공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죠? 간단히 그리고 화장품으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좋아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조금 좋아지고 좀 줄어드는 그 느낌 정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결과들이 상당히 좋게 나와 있던 그런 시술들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를 근육에 놓는 방법의 보톡스가 있고 피부 표면에 넣는 보톡스가 있게 되는데, 이 피부 표면에 넣는 보톡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피부 표면에 아주 소량씩 아주 촘촘하게 표면에 놓다가 보니까 상당히 피지 분비를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피지 분비가 주니까 나오는 피지의 길들이 적어지게 되고 모공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 모공 옆에 나와 있는 우리 잇모근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되죠. 이것들이 약간의 부분적으로 마비가 되면서 이완되기 때문에 모공이 탁탁탁 닫히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순환도 약간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살짝 붓는 느낌 때문에도 이 모공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보여서 스킨보톡스 상당히 이 모공 치료에는 제게 정말 도움이 되는 치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점은요, 상당히 빠른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단점은 우리가 많은 양을 근육에 놓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촘촘히 소량씩 놓다 보면 양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단위당 들어가는 양들이 상당히 적죠. 그 모공에 들어갈 수 있는 양들이 적다 보니 효과가 그렇게 길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아주 빨리 자주 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보통 2,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피부 타입이나 모공의 크기나 피지 분비에 따라서 시술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바늘 들어가는 고주파, 바로 우리가 했던 니들 RF라고 하죠. 실제로 바늘이 딱 들어가서 안쪽에서 고주파를 땅 쏘는 방식을 쓰는데, 실제로 이 바늘이 들어가는 고주파의 방식들은 너무 많죠. 그리고 바늘이 들어가지 않아도 들어가는 표면을 전류를 타고 들어가는 고주파의 양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폴러냐 모노폴러냐 이렇게 막 불리는 여러 가지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해서 고주파가 피부 표면을 건들게 들어가느냐, 아래쪽으로 쭉 빠지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깊이를 조절할 수 있고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들 RF 시술들이 모공 치료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써마지도 어쩌면 고주파잖아요. 써마지도 위에서부터 고주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뒤에 이렇게 전구를 패드를 붙여서 얼굴에다가 고주파를 딱 쏘면 그 고주파와 패드끼리 쭉 전류가 연결되는 그런 모노폴러 형식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모공 치료를 위해서 써마지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통은 피부 자체 탄력도를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목적에서 써마지를 보통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모공이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 시술을 좀 해보면 모공 역시 좀 더 좋아지는 경우들을 겪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일석이조, 그다음 모공도 좀 고민이었는데 나 탄력이 너무 큰 고민이었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써마지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울세라가 무슨 모공을 좋아지게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울세라 모공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1.5mm, 3.0, 4.5mm에 대한 깊이 파장들이 다 다르죠. 깊게 있는 경우는 4.5mm까지 깊은 경우는 근막까지 영향을 주는 거니까 리프팅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지만 1.5mm는요 거의 우리가 표피, 진피에 있는 부분, 겉에 있는 부분에 영향을 주거든요. 거기 아주 적은 파워를 쫙 쓰면 모공에까지 우리가 그 초음파가 촘촘하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상처가 났기 때문에 수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모공이 되게 좀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단독으로 치료하지만 다른 스킨보톡스라든지 레이저 섞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좀 좋아서 요즘에 이런 모공존 되게 심한 부분에는 울세라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모공 울세라도 상당히 많이 시술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난 어블레이티브 레이저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툴륨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빔글라스 같은 레이저예요. 전통적인 CO2 프락셀 레이저 강하게 구멍을 확 내가지고 흉터 만들고 물론 모공에 도움 주지만 너무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조금 많이 받는 다운타임이 너무 긴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술이 힘든 것도 많죠. 자, 그래서 아주 겉면만 정리를 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상당히 시술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툴륨, 어빔글라스 같은 레이저도 도움이 됩니다. 이 스킨 부스터는 주사를 넣는 거와 주사를 우리가 바르는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스킨 부스터 자체가 모공을 좋아지게 만들어준다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레이저라든지 시술이 들어가거나 뭔가가 들어갔을 때 그것들이 회복되려고 하는 힘을 스킨 부스터가 딱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베룩을 워낙 많이 쓰는 사람으로서 스킨 보톡스와 주베룩을 섞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에 따라서 보통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모공 때문에 병원을 오시는 분들은 모공만으로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겠지만 그 여러 가지 피부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한 번에 동시에 뭔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다양한 조합들을 넣을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큰 부분이어서 어떤 특정 하나의 시술이 너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되게 힘들죠. 제가 미라데스 워낙 시술들을 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사하는 강도나 그거를 좀 조절을 할 때 모공이 되게 심한 부분에 미세한 상처를 조금 내기도 하고요. 상처를 내면서 약물이 분사가 되는 것들이 재생이 도와지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보니까 미라덴 역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단독으로만 사용할 때는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고주파 같은 거와 같이 보통은 겹쳐서 시술하는 경우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늘이 들어가는 거와 함께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들도 있어요. 고주파와 약물을 우리가 물광 주사의 방식과 고주파를 동시에 넣어주는 방법의 시술이 바로 더블 타이트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더블 타이트 장비는 고주파를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특정 약물들을 넣는 거죠. 재생에 도움되는 성분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베르록이나 다른 이런 성분들을 다양하게 넣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피부 상태를 좋아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극과 함께 재생을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술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크로스 요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간간히 이제 그 시술들을 하게 되는데 100% TC를 이용을 해서 그 모공 한 땀 한 땀의 상처를 내는 방식입니다. 그 상처를 내면 그 모공 벽면들의 상처가 났던 것들이 아물면서 이렇게 붓는 형태로 옛날에 크로스라고 하는 방법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효과는 되게 좋은 반면에 이게 단점이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시술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약간의 또 이게 좀 다운타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상생활 할 때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한 일주일 정도 가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큰 모공, 정말 좀 치료가 애매하고 큰 모공에서는 큰 도움을 주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여서 실제로 그 방법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정말 많은 모공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치료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자, 들어보시는 거 좀 어떠세요? 뭐 해야 돼? 이 느낌이죠. 자, 이게 뭐냐면 그만큼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모공을 치료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모공을 치료했을 때 어떤 그 피부 상태에 따라서 1, 3의 조합인지 1, 2, 4의 조합일 수도 있고 2, 3, 5의 조합일 수도 있고 니 단독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술에 대한 선호를 하는가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되게 다양해질 수 있고 이러한 시술들은요 이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결과들이 상당히 좋게 나와 있던 결과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한 레이저, 원장님 그 레이저가 너무 좋다고 하던데요 라고 생각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 조금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공 치료는 시간도 좀 걸리는 부분이지만 다양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피부가 너무 약한 사람들은 아주 강한 시술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섞어서 어떻게 피부 상태를 잘 견디게끔 해주는 그런 시술 방법들이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모공에 대한 치료가 정말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간이나 비용이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